안녕하세요. 맥스맨입니다. 지금 이렇게 엣지 텍스처 그 엣지 부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쉐이딩 부분과 엣지의 부분이 같이 렌더링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셨는데요. 스캔라인 렌더러로 하면 약간 좀 번거롭고 Vlay를 쓸 줄 아시면 Vlay는 너무나 간단하게 한 방에 되는데요. 혹시 Vlay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캔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었을 경우 어, 이 두 개를 어태치 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 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어, 두 번을 렌더링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렌더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렌더링을 해서 이걸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재질이 이게 두 개면 그냥 좀 귀찮더라도 여기서 와이어 이걸 체크해주면 되는데 이게 재질이 100개고 200개고 이러면 이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다 와이어로 이렇게 재질 다 찾아서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셔서 어태치로 전체를 그냥 붙여버리면 돼요. 어태치 멀티플라이어 가셔서 뭐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다 올 해서 선택해서 그냥 어태치를 시켜버리면 되죠. 어태치를 시킨 상태에서 뭐 이거는 그 기존의 재질을 남겨두겠냐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재질을 다 한 개를 통일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어, 나오기를 원하는 색깔을 주시면 돼요. 그 엣지가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와이어를 주고 재질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렌더링을 해요. 너무나 고맙게도 얘는 알파 채널이 내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토샵에 가서 아까 그 렌더링 한 거 있죠? 렌더링 한 거하고 이 포토샵 위에 얹으면 두 개가 잘 합성이 돼서 예, 히든처럼 나오겠죠. 자, 이렇게 두 번 렌더링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도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두 개가 있어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어태치만 하면 되니까요. 아까 그 어태치는 보여드렸죠? 그래서 얘가 렌더링이 있으면 예, 얘를 컨트롤 V 눌러서 제자리 하나를 카피로 복사를 합니다. 카피로 복사를 하고 얘를 와이어로 얘는 뭐 빨간색으로 이 색으로 줘볼까요? 얘를 와이어로 제자리로 그러니까 난 두 번 한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재질로 나오죠. 제자리 하나 복사. 근데 아 그럼 진작 이렇게 하지 왜 렌더링을 두 번 하라 그래. 이게 더 편하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오브젝트가 개수가 되게 많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이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오브젝트가 개수가 막 3, 400개 있는데 3, 400개를 다 하나하나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로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방법은 한꺼번에 어태치를 해서 와이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편한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뭐 이거는 똑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컨트롤 V에서 이건 이제 3D 오브젝트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V 하셔서 제자리에 카피를 하시고 모디파이에 보시면 이걸 3D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레티스라고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금 두 개가 다 보스 다 나와졌는데 그냥 스트럭처만 나오게 해서 예, 레이더스를 얇게 좀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레이더스에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 이 와이어 매핑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얘의 장점은 이제 이 와이어에 이거는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에 이제 이 와이어에 그림자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와이어에 그림자를 줄 수 있다는 거. 3D 오브젝트. 와이어에도 그림자를 줄 일이 있고 그다음에 얘를 채널을 뜯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얘를 보이시죠? 채널을 뜯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발광하는 오브젝트.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좀 두껍게 해볼게요. 이거는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채널을 쉽게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에서 얘만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빛이 발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두루두루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V레이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방법인데요. V레이로 하면 번거롭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저걸 해주는 옵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이런 기능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만 요구하는 기능이 아니고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V레이는 디폴트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렌더러를 V레이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질을 스탠다드로 줘도 되고 V레이 머터리얼로 줘도 됩니다. 디퓨즈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재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줬는데 와이어에다가 주고 싶다 하면 디퓨즈에다가 여기 V레이 재질에 V레이 엣지 텍스트라고 있어요. 엣지 텍스트 이렇게 주시고 이 텍스트 컬러에 내가 주고 싶은 색깔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색깔이 렌더링을 해보면 와이어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죠. V레이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것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색깔일 땐 이렇게 간단한데 디퓨즈 매핑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매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미 와이어를 줘버렸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옵션 하나 해야지. 그 히든 엣지를 하게 되면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이렇게 삼각형 히든 엣지도 보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지금 비트맵을 이렇게 준 상태인데 아무 그림이나 비트맵을 준 상태인데 갑자기 또 비트맵이 안 보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절전 기능을 해놔서 좀 안 쓰는 하드는 잠시 절전해 있어요. 좀 단순한 텍스처 없나? 일단 이렇게 줄이 없는, 이걸로 할게요. 자, 제 재질을 이걸로 줬어요. 그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선생님 엣지 텍스처를 가르쳐줬으니까 엣지 텍스처를 해야 되겠다는데 이미 디퓨즈에다가 맵을 줘버렸어요. 그럼 엣지 텍스처를 어떻게 쓰겠어요? 쓸 수가 없죠. 그죠? 이럴 때 바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컴포지트로 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인데 가장 쉬운 게 이제 마스크예요.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에서 맵을 얘를 쓰고 마스크에는 뭐 이 부분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비트맵에다가 제가 마스크를 덮어 씌우겠습니다. 키 몰드 하면 이렇게 덮어 씌우면 자, 이렇게 디퓨즈에 마스크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조보다는 이 구조로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겠다.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자, 지금 디퓨즈에 마스크가 들어갔고 마스크의 맵 부분에 얘가 들어갔어요. 이 마스크의 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스크에 있는 흰색 부분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 하나하나 할게. 흰색 부분에만 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마스크에다가 엣지 텍스처를 제가 써볼게요. 자, 이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디 갔나요? 여기네. 눈이 좀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흰색 부분에 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제가 흰색 부분을 그냥 흰색으로 냅두면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보자고요. 자, 엉뚱한 맵이 안 나오고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러면 제가 얘를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검은색으로 바꾸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두 개의 맵에서 흰색 부분에는 이게 얘가 나오게 해야 되고 검은색 부분에는 얘가 나오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마스크의 개념 이제 배웠는데 요게 여기에 검은색 흰색 부분에 얘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엣지 텍스처 자체가 그냥 흰색만 나오지 검은색은 표현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개념을 써야 되는데, 아하, 이러면 마스크 맵은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마스크가 나오는 다른 걸 써야 되는데 바로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섞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믹스 맵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자, 디퓨즈에다가 제가 스탠다드에 믹스를 써볼게요. 믹스는 뭐냐면 칼라 1과 칼라 2를 섞는데 여기에 검은색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고 흰색 부분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믹스 맵에 제가 여기다가 엣지 텍스처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얘는 디퓨즈에 디퓨즈를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 원래 색이 검은색이고 검은색 부분에 믹스 어마운트에 디폴트 흰색을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검은색 부분에 칼라 1이 나오고 흰색 부분엔 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칼라 1에다가 검은색 부분이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비트맵을 주면 돼요. 줘볼게요. 나무 맵을. 자, 그럼 이제 렌더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칼라 2는 비워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믹스 맵에는 맵 1과 맵 2와 믹스 어마운트가 있는데요. 자, 이 믹스 어마운트의 검은색 부분은 맵 1이 들어가요. 흰색 부분에는 맵 2가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V의 엣지 텍스처를 쓰면 흰색 부분엔 그냥 흰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검은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검은색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검은색은 만들 데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검은색을 만든 거예요. 디퓨즈에. 그래서 검은색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 부분에 이 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얘 지금 하나의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자, 이 색깔을 제가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특성이니까. 자, 파란색. 아니, 단점은 아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 파란색으로 제가 되게 진한 파란색으로 줄게요. 자, 되게 진한 파란색으로 줬는데 되게 진한 파란색으로 안 들어가죠. 왜 되게 진한 파란색으로 안 들어가죠? 생각해보세요. 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흑백으로밖에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믹스 어마운트에 이 들어간 것 중에서 흰색 부분에는 칼라 2가 들어가고 검은색 부분에는 이 칼라 1이 들어가는 거니까 검은색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매개체가 되면서 자기 색깔을 쓰니까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래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개체의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자, 다시 흰색으로 하면 디폴트로 이제 흰색이 나오겠죠. 그럼 칼라 2에다가 색깔을 주면 되는 거예요. 칼라 2에다 색깔을 어떻게 주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트맵을 색깔을 포토샵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노이즈나 뭐 체커나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체커를 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체커 더블 클릭해서 얘를 단일색으로 만들면 돼. 여기를 이제 뭐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아까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아까 파란색이 제대로 안 들어갔죠. 체커는 두 색깔을 합치면 그냥 단일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렌더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맥스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맵의 그 메뉴를 모두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제가 믹스 맵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맥스는 튜토리얼부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기 강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메뉴를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들으면 이게 막 튜토리얼 강좌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만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메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질문하는데 거기다가 메뉴를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항상 매뉴얼 위주로 저희 카페 제 수업이 항상 매뉴얼 위주로 수업을 하죠. 정규 수업을. 근데 뭐 카페에 있는 강좌는 어쩔 수 없이 뭐 매뉴얼 수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제가 뭐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을 카페에다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어찌 됐든지 간에 원서를 공부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메뉴를 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내가 2계단까지밖에 못 외우면 할 수 있는 곱셈이 한계가 있지만, 구구단을 3단, 4단, 5단 많이 구구단을 할수록 응용할 수 있는 게 늘어나듯이 메뉴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게 지리하고 지겹고 오래 걸리는 게 메뉴 공부지만, 메뉴 공부부터 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 모든 질문을 하면 질문하신 분을 좀 처음 듣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외웠다면 그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죠. 몇 수억만 가지 질문인데. 근데 메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하셔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잔소리가 심해졌는데 하여튼 맥스는 메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한 장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